똑똑한 아이들이라고 하면 어떤 아이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자기에 대한 이해가 높아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메타인지의 개념입니다. 자기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나는 요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해서 목표를 정했을 때 내가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 정말 내가 공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메타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카이스트 영재교육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습관을 하나 정해서 그걸 자신의 습관으로 만들도록 하는 습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한 습관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갖더라고요. 제가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영재교육센터를 맡고 있는 이성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습관을 다시 말하자면 학생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성적을 향상시킨다거나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공부 습관일 수도 있지만 뭔가 자기의 정서나 감정을 관리하는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서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학생들이 좀 초등학교 시절부터 공부에 관해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똑한 아이들이라고 하면 어떤 아이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경험하는 아이들은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찾아오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아이들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그 궁금한 거를 탐구하거나 찾아보거나 스스로 학습하는 이런 역량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학습과 관련해서 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자기에 대한 이해가 높아요. 자기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거는 사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첫 번째는 이게 명확한 학생들이고, 공부와 관련해서는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이해가 굉장히 높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자면 메타인지, 우리 요즘 메타인지라는 말이 되게 유행인데 메타인지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인지가 높다는 말은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더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들이 나한테 더 효과적인지, 결국에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를 할 때 목표를 정했을 때 내가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것도 메타인지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내가 공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메타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공부를 잘하거나 우수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은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자기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거나 이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정말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메타인지의 개념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로 해보거나 글을 써보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에 미디어가 발달하고 유튜브에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생성형 AI로 검색을 하면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굉장히 내가 많은 걸 아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아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볼래? 라고 하거나, 혹은 거기서 학습한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면 정확하게 말하거나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이지 실제로 아는 것이라고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은 사실은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잘 구분할 수 있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머릿속에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카이스트 영재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습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습관을 하나 정해서 그걸 실천하도록 하고 그걸 자신의 습관으로 만들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학생들이 참여해서 선택한 습관들을 좀 살펴보면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문제집 풀기를 가장 많은 습관으로 선택을 해요. 이제 문제집 풀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풀어야 될 문제, 뭐 해야 될 공부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선택하기도 하고 목표를 정하기가 상당히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루에 3문제를 풀겠어, 혹은 하루에 1페이지를 풀겠어, 하루에 요 단원을 풀겠어, 이렇게 목표를 정하기가 쉬운 습관이어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문제집 풀기를 다양하게 선택을 하지만 그 문제집을 푸는 방식은 학생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집을 푸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해보고 끝나는 경우가 보통 문제집 풀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메타인지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면 문제집을 풀면 내가 아는 문제와 틀리는 문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럼 그 이후에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틀린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효율적인 학습이 동반해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집 풀기 습관을 보면 어떤 학생들은 문제를 풀고 오답 노트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개념들을 노트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거나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학습 습관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집 풀기 다음으로 또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습관 중에 하나는 사실 독서예요. 요즘 학생들 뭐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학생들도 문해력이 중요하고 독서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독서를 하면서 뭔가 상상력을 키울 수도 있고 사고력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독서를 중요한 습관, 내가 만들고 싶은 습관으로 선택을 하는데 독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 읽는 그 순간에는 사실은 내가 다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떤 학생들은 독후감을 쓴다든지 아니면 책의 줄거리를 요약해 본다든지 또 나아가서 어떤 학생들은 그 책의 내용을 엄마나 동생에게 설명을 해 본다든지 또 아예 발표 자료로 책을 설명하는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이 책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까지 길러주는 굉장히 좋은 습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를 하는 방법에도 학생들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독서를 하면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라든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 말들을 좀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문해력과 연결을 해서 단어의 뜻을 찾아본다든지 문장의 의미를 찾아본다든지 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독서를 하지만 결국에는 독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거를 학습에 활용할 것인가는 학생들마다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독서를 통해서 정말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경험의 폭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거는 정말 권장드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책의 내용을 이렇게 잘 설명해 보는 것,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보는 것 이런 방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공부법 혹은 공부 습관 하면 기존에 알려진 굉장히 많은 노트 정리법들이 있어요. 학생들도 이제 노트 정리하는 습관들을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트 정리는 개념을 정리를 한다든지 뭐 서술형 풀이를 쓴다든지 오답 노트를 쓴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많이 있고 다양한 노트 정리 방법 중에서 또 학생들이 선택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백지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지를 펴놓고 학생들이 오늘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기억을 해보면서 한 번씩 써보는 거죠. 그래서 백지 노트에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쓰다 보면 아 내가 오늘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구나 혹은 이런 내용은 아 듣긴 들었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습관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60일, 80일 이렇게 습관을 정하고 이걸 매일매일 실천하는 게 어려운데 이걸 실천을 지속하도록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실천한 결과들이 눈에 보이도록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과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포스트잇 같은 걸 활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노트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풀이를 할 때 포스트잇에 매일 나는 뭐 3개의 문제를
문제를 풀겠어, 혹은 세 개의 개념을 정리하겠어, 세 개의 오답을 정리하겠어 했을 때 포스트잇에다가 3개씩 적어서 한쪽 벽면에 그걸 이렇게 채워나가면 이제 내가 얼마나 이걸 실천했는지 학생들도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벽면이 채워져 나가는 걸 보면서 뭔가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지금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포스트잇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트 정리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학생들은 노트 정리를 학습 습관으로 선택해서 실천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마다 정말 자기에게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 외우기 같은 어학 공부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하는 습관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영어 단어 외우기 같은 거는 사실 선택하기가 좋잖아요. 하루에 5개 외우기, 10개 외우기. 사실은 그 누적되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성취감이 높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5개씩 열흘이면 50개고요. 5개씩 30일이면 내가 수치적으로 150개의 영어 단어를 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습관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학생들마다 예를 들면 목표를 이렇게 정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번씩 써보기, 이렇게 정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보면 우리가 10번씩 쓸 때는 이 영어 단어를 익히는 거 혹은 외우는 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학생들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엄마랑 테스트 해보기, 이렇게 또 목표를 정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테스트를 해본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학습한 것을, 외운 것을 정말 잘 외웠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발 더 나가서 메타인지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진짜 내가 잘 외웠는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라이드월은 습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좋은 습관을 예시로 제시해 준 것 중에 하나예요. 프라이드월은 공부 습관이라기보다는 정서를 관리하는 습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매일 내가 오늘 잘한 일을 3가지를 적어본다든지 감사한 일을 3가지를 적어본다든지, 또 학생들에 따라서는 오늘 뭔가 내가 잘못한 걸 적는 학생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의 나를 좀 성찰해보고, 특히 감사한 일, 잘한 일을 찾다 보면 뭔가 뿌듯한 나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자기의 정서를 관리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쓰려고 보니까 감사한 일을 찾게 돼요. 잘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드 월도 사실은 포스트잇을 활용한 방식인데, 벽면에 내가 정말 잘한 일들로 이렇게 채워나가면서 학생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래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뭔가 계획을 세우거나 실천을 하려고 할 때 흔히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늘의 할 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침마다 기록을 하고 그걸 하나씩 지워가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사실은 플래너 같은 것들은 습관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내가 계획대로 잘 진행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디까지 했는지, 앞으로 할 것들이 뭔지를 또 추가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머릿속으로 오늘 이걸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걸 좀 구체화해서 적어보고 그거를 검토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메타인지를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써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8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썼지만 실제 해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뭔가 내가 그렇게 빨리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나는 요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다음에 이제 시험 계획을 세운 거라 다음 계획을 세울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메타인지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뭔가 다 습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공부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 좋은 공부 습관을 갖고 싶어요. 아니면 또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습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를 하다 보면 뭔가 내가 버리고 싶은 습관 혹은 내가 갖고 싶은 습관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습관 프로젝트를 실천을 지속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습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부모님이나 아이들에게 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당장 시작해도 부담 없는 굉장히 작은 사소한 습관으로 시작을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뭐 새해 초에 무리한 계획을 세워놓고 첫날부터 습관 자체가 너무 부담이 돼서 몸이 안 움직여지죠. 뭐 헬스장에 가야 되는데 오늘 부담스러워서 가기가 싫고 미뤄두고 이러다가 이제 작심삼일이 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 영어 단어 10개가 나는 오늘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우면 2개, 3개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시작해서 2개, 3개, 4개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습관 사이클, 저희는 뭐 8주 정도를 습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8주면 56일 정도 되잖아요. 보통 이제 60일 습관 챌린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 끝내고 나면 끝냈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이 되게 크게 들어요. 아마 그건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아마 다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러닝을 하기로 했는데 60일을 뛰었어. 그러면 거기서 오는 어떤 성취감? 내가 해냈구나. 또 다른 말로 성공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뭘 가질 수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희가 이걸 보통 뭐 효능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에 대한 믿음이 되게 커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작은 습관을 통해서 한 사이클을 경험하고 끝낸 다음에, 그러고 나면 나에 대한 믿음, 자신감이 생기고 또 다른 습관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도전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점점 좋은 습관들을 형성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습관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하시면서 저희가 경험해 보니까, 아이들이 습관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 엄마가 오늘 했어? 안 했어? 뭐 이렇게 물어볼 때, 혹은 언제 할 거야? 이렇게 할 때 그냥 그만두고 싶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습관이라는 게 지속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고 하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사실 하루 쉬어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엄마는 옆에서 보고 너 오늘 왜 안 해? 언제 할 거야? 뭐 이렇게 강요를 한다든지 압박을 줄 때 학생들이 정말 그때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 습관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좀 자율성을 주시는 것. 습관을 선택할 때도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저런 걸 습관이라고 선택을 해, 너무 사소하고 시시한 뭐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이제 좀 못마땅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결국 아이가 그걸 선택해서 해내는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어떤 습관인지 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의 의사를 좀 존중해 주시고, 넌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걸 해내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이가 한번 스스로 끝까지 해볼 수 있도록 좀 지지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너무 바빠서, 혹은 오늘은 정말 내 생일이고 너무 신나게 놀고 싶어서 하루 정도 이제 아이가 하기 싫은 날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날에는 공감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습관이라는 게 하루 안 한다고 해서 정말 큰일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루 안 했다고 해서 계속 포기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하루 안 했으면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습관 챌린지를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 그런 대화를 많이 해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어떤 걸 해결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아이들마다 이제 고민이 되게 달라요. 열심히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이런 학생들도 있고, 열심히 하기가 어려워요.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아예 뭐 저는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하기 싫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요즘에는 그런 고민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정말 휴대폰, 유튜브 사용 시간을 줄이고 싶은데 아이들이 그게 이제 스스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런 대화를 처음 시작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같이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고 싶은지. 예를 들면 그게 어떤 아이들의 경우는 휴대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와 엄마가 휴대폰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하나 정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습관 프로젝트 실천한 친구들 중에 휴대폰을 2시간 동안 엄마한테 반납하고 공부하기, 이런 습관을 정한 친구들이 있거나, 혹은 뭐 몇 시간 동안 유튜브 보지 않기, 게임하지 않기, 이런 습관을 정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스스로 정한 습관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책임
책임감을 많이 갖더라고요. 아, 내가 정했으니까 지켜야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스스로 정하고 지키도록 하는 거, 이게 일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생들도 보면 정말 공부 잘하고 싶고 집중해서 하고 싶고 뭐 이런데 이제 아이들이 혼자 노력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런 과정에서 옆에서 이제 이런 재미난 챌린지, 엄마랑 같이 하는 챌린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하나씩 해결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의 자율성, 의지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두려워하세요. 어떻게 줘야 될지를 모르겠고 얼만큼 줘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뭐 학부모 특강 이런 데서 그러면 학원이나 이런 거 아이들이 다 선택하게 해줘야 돼요? 안 간다고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렇게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들, 예를 들면 습관을 선택해서 실천하는 것 같은 작은 것부터 자율성을 주다 보면 아이가 어느 정도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자율성은 이제 부모님도 불안하시고 아이한테 너무 맡기는 게 처음부터 쉽지 않으시니까 그걸 단계적으로 좀 접근해서 아이가 선택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나가는 과정들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